안녕하세요, 요아리입니다. 이번에는 종종 요청이 있었던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작업한 영상이 있는데 그건 위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서 다루는 것과 결은 비슷하지만 좀 더 쉽고 따라하실 수 있도록 다룰 거라 총 3편의 영상으로 나뉘어질 예정입니다. 저는 디지털 드로잉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실제로 따라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패드를 활용하거나 실물 종이의 연필이나 펜 등을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리즈의 목표는 결과물을 끝장나게 완성하는 걸 떠나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중간 과정을 파악하기 위함이니 도구나 상황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시청하시거나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처음 말을 배울 때를 기억하시나요? 기역, 니은부터 시작해 단어표에 그려진 그림을 보며 구분하기 시작하고 이어서 한두 마디 따라하다가 말문이 트이게 됩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목표를 높게 잡고 결과물에 실망하면 마음이 꺾여서 다시는 그리고 싶지 않아질 것 같죠?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초보고 간단하게 시작해서 점차 나아질 거니까요. 일단 무작정 출발선에 서보기로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부터 그릴 수 있어야 해요. 미술 시간에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별거 없이 그냥 선만 쭉 그려보는 겁니다.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필수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요. 못해도 최소 3번은 그려보세요. 생각보다 선 그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선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림도 원하는 느낌처럼 그려지지가 않아요. 도형을 이용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그릴 그림은 너무 쉽지만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느낌이니까요. 지루하시더라도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일단 사과, 집, 나무, 컵을 그리겠습니다. 원을 하나 그려주고요. 이 위에 삐죽선을 하나 빼준 후 찌그러진 타원을 그려주면 나무를 딸린 사과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해줄 수도 있겠죠? 집은 딱 생각나는 도형이 있죠? 큰 네모 하나 그리고 세모를 위에 또 그려주고 또 작은 네모를 그리면 굴뚝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바꿔줘도 충분히 다른 느낌을 또 낼 수가 있어요. 나무는 세로로 긴 네모 하나를 또 그려주고 그 위에 조금 겹쳐서 원을 하나 크게 그려요.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주고 겹친 부분에 삐죽삐죽 작은 네모를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또 필요 없는 부분 마찬가지로 지워줄게요. 컵은 크기가 다른 넓적한 원형 2개를 그리고 짝대기 2개를 양옆에 서로 이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곡선을 추가해 손잡이를 그려주고 불필요한 선을 또 지워줍시다. 이렇게 해서 도형을 이용해 순식간에 그려봤어요. 이번에는 동물입니다. 동그라미를 하나를 그려서 지금 3개로 복사를 해주었고요. 첫 번째 동그라미에 타원 2개를 달고 가운데보다 아래쪽에다가 원을 그려 머즈를 표현해 줄게요. 눈과 코와 입을 달면 순식간에 강아지가 뚝딱이죠? 몸은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이렇게 원뿔이 있잖아요? 여기서 요만큼 잘라서 아래만 사용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원뿔에서 잘 나온 밑둥을 그려주고 네모 2개를 추가해 앞발 위치를 잡아주고요. 필요 없는 선을 2개 이렇게 지워주시고 아래쪽에 동그라미를 하나씩 더 달아줄게요.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선을 또 지워주세요. 여기서 양옆으로 반원을 또 하나씩 그려줍시다. 그리고 찌그러진 타원형을 하나 더 양쪽 옆에다 붙여주고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선은 또 지워줄게요. 여기에 꼬리를 표현해 주겠습니다. 흰 짝대기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려주시면 강아지가 되었어요. 좀 허전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목걸이를 추가하셔도 괜찮겠죠? 옆에는 세모 2개를 머리 위에다가 붙여줄게요. 마찬가지로 눈, 코, 입을 달고 수염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얄쌍한 원뿔을 붙이시고요. 강아지 때와는 달리 딱 붙어있는 네모박스 2개를 그려줍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위쪽 필요 없는 선 지워주고 아래쪽 선도 지워주고 동그라미 2개를 붙여볼게요. 원 그려서 붙여주시고요. 타원형 발을 작게 붙여주고 연결된 선들을 지워주겠습니다. 강아지랑 다르게 길고 끝이 둥근 꼬리를 그려주시면 고양이가 돼요. 자, 3번째 동물입니다. 동그라미를 2개를 그려서 양옆에 붙여주시고요. 이번에도 가운데 머즈를 그려줍니다.
눈, 코, 입을 추가해 곰돌이로 만들어주고요. 여기도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줄게요. 이제 몸을 만들 건데요. 크고 긴 원을 하나 그려주고요. 이제 팔과 다리를 붙여 곰으로 완성해줄게요. 간단하게 둥근 네모 박스를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어색한 부분들은 선을 지워서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동물을 3마리 그려봤는데요. 본인 취향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꼭 제가 그린 것처럼 동그라미가 아니라 세모나 네모 또는 다양한 형태가 또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해서 조금씩 찌그러뜨려서 변형해 가면서 그려보시면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을 그려보겠습니다. 인물 표현은 가장 복잡하면서도 또 방법이 다양해요.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천천히 도형을 합쳐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위아래가 살짝 눌린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저는 좀 찌그러져서 다듬어 줄게요. 작은 동그라미를 양옆에 그려서 귀를 만들어줍니다. 얼굴보다 조금 더 긴 둥근 네모를 그려 몸통을 붙여주고요. 아까 곰에서 했던 것처럼 작은 네모 박스들을 추가해 팔, 다리로 만들어 줄 거예요. 간단하게 사람이 되었죠? 여기서 이목구 부위의 모양과 위치, 크기에 따라서 각자의 개성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 단순화를 활용해 좀 더 아이콘처럼 작게 그릴 수도 있고 조금 더 늘려서 5등신 이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5등신으로 가볼게요. 지금은 구체적인 인체의 특징을 잡아보진 않고 간단하게만 표현합니다. 자, 직접 5등신을 그려볼게요. 저는 미리 밑그림을 좀 그려서요. 밑에 투명도를 넣었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똑같이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둥근 원을 먼저 하나 그려주세요. 이 머리 크기에 똑같은 걸 옆으로 보시면 제가 배치를 해두었어요. 이렇게 1, 2, 3, 4, 5가 되면서 5등신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머리 아래로 목을 좀 추가해 주시고요. 양옆에 귀도 조금 더 작게 달겠습니다. 몸을 그릴 건데요. 어려우신 분들은 뜰을 먼저 그려주세요. 목을 그린 곳에서부터 네모로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뜨려서 긴 박스를 그리시고 뾰족한 어깨를 조금 다듬어서 둥글게 해줄게요. 목이랑 연결된 부분 지워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긴 네모 박스를 그리셔가지고 팔뚝을 만들어주고요. 여기는 관절이기 때문에 굴을 넣고 다시 네모 박스를 같은 크기로 네모나게 그린 후에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연결, 여기서 타원형 원을 그린 다음에 위쪽으로 작은 타원 그리고 긴 타원을 또 이어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선을 또 지워줄게요. 이렇게 해서 짝대기 2개를 그려주면 손가락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른쪽 손도 마찬가지로 긴 네모박스 9, 또 네모박스를 그려서 손을 뒤로 보내 포즈로 해서 필요 없는 선을 지워주고요. 긴 네모박스를 또 연결해서 가운데 무릎에 9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도 이제 관절입니다. 여기는 발목이 될 거고요. 이렇게 발을 그려서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줄게요. 이렇게만 해도 벌써 사람의 형태가 나왔죠? 이렇게 비율과 등신이 늘어남에 따라서 적당히 관절과 표현하고 싶은 부위를 그려줘서 사람의 형태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겠지요? 앞서 말했던 이목구비 말고도 헤어스타일이라던가 또는 입는 옷 그리고 다양한 소품 같은 걸 넣어서 캐릭터성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외에도 나이나 성별 등 신체적인 특징에 따라 영향을 받으니 잘 생각해보셔서 표현해보세요. 처음엔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직접 표현하고 싶은 좋아하는 사람이나 캐릭터를 관찰해서 특징을 잡아내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앞서 그려놨던 사물들과 동물들의 색칠을 해주겠습니다. 꼭 제가 정한 색으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다만 색을 고르는 데 있어서 피하면 좋을 것을 알려드릴게요. 사과를 칠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빨간색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끝에 있는 색깔을 원색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직접 계속 보다 보면 굉장히 쨍한 느낌이 들어서요. 보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눈이 아플 수가 있어서 저희는 팔레트의 위치를 바꿔줄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나무를 칠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기억하는 컬러 그대로는 잎의 색깔은 초록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같은 초록에도 종류가 많다는 걸 아시나요? 여기서 좀 더 노란색이 섞일 수도 있고 파란색이 섞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좀 더 연하게 해서 파스텔 톤 느낌으로 가도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선 완전한 원색, 이 부분을 좀 피해서 선택한다면 그림이 한층 더 보기가 좋아질 거예요. 몇 개를 더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가 저희가 칠했던 컬러고요. 위쪽을 제가 다시 원색으로 넣어서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색을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채도도 굉장히 높고 쨍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단순한 도형으로 여러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앞서서 얘기 나왔던 도형화와 방금 말했던 원색을 피해 단면 칠하기를 토대로 주변에서 그려볼 수 있는 대상을 몇 개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나 노트북, 책상, 의자 같은 대상이어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진을 보고 함께 단순화를 해보고요. 어떻게 디테일을 높일 수 있을지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한 개라도 더 그려보시길 바라며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